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동찬입니다. 9월 22일 빠르고 간단한 빨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S&P 500 지수를 보면은요, 거의 사인 곡선 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였는데,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시작하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거의 이렇게 사인 곡선 하단 부분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조금 된 부분에서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세로 시작한 이유는 헝다그룹 이슈가 좀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홍콩 증시는 휴장을 안 했거든요. 여기에서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락세였지만 0.44% 정도 하락했거든요. 엊그저께 10%씩 하락했던 거에 비하면은 확실히 좀 완화된 수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 증시 역시 항생 지수 역시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완화되는 움직임에 좀 투자자들이 안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S&P 500이라네요. S&P가 신용평가사 S&P가 이 헝다그룹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요. 정부가 이거에 개입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헝다그룹이 디폴트에 간다고 하더라도 중국 은행권이 이거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규모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만약에 시스템 리스크로 번진다면은 중국 정부가 여기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이슈는 아닐 거다, 이 정도의 평가 때문에 어제 주가는 좀 안도하는 움직임에 좀 상승세로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장중에 이렇게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FOMC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FOMC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여기에서 테이퍼링이 발표되느냐 마느냐, 이번에 안 되면은 그럼 대체 언제 되느냐,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어제 증시는 좀 강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하는 사람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FOMC 결과를 예측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이 FOMC 전날 발표되는 CNBC 설문조사 결과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CNBC 설문조사 결과랑 실제로 보면은 FOMC 결과는 굉장히 좀 유사한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어저께 CNBC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3명인가 2명인가한테, 이 월가 전문가한테 설문조사를 한 건데, 결과를 보면은 가장 많은 응답을 대답한 17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내용이 없고 11월 달에 그 FOMC에서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실제로 시작할 거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응답이 가장 많았더라고요. 두 번째로 많았었던 게 9명 정도인데, 이 9명 정도가 9월 달에 테이퍼링을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대로 되지도 않을 거고 재미로 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좀 명중률이 높았다라는 점에서 생각보다 9월에 테이퍼링 안 할 발표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업종이랑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가장 많이 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랑 산업재였고요. 가장 많이 하락한 거는 커뮤니케이션이랑 산업재 쪽이, 많이 오른 거는 이 헬스케어랑 에너지였고요. 많이 떨어진 게 커뮤니케이션이랑 산업재였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수익률 1위였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WTI 유가가 헝다그룹 이슈가 좀 완화되고 달러와 강세도 좀 약세로 바뀌고 하면서 유가가 반등하면서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국계 에너지 업체죠, 로열 더치셀이 이 미국 퍼미안 지역에 있는 이 자산을 코노코필립스라는 에너지 기업에 매각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슈가 되면서 코노코필립스도 상승을 했고요. 영국의 로열 더치쉘도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노코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 이런 이슈까지 다 합쳐지면서 어제 S&P 500 수익률 1위를 기록했고요. 두 번째로 특징적이었던 종목은 우버였습니다. 우버가 어제 하루 만에 10%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했어요. 우버 하면은 차량 공유 서비스도 하고 우버이츠 같은 배달 서비스도 하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회사에서 기존에는 올해 연간으로 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어저께는 이 1억 달러
이거 말씀드리는 건 에비타 기준입니다. 1억 달러 정도 적자를 얘기했었는데 어저께 업데이트한 이 실적 전망에서는 2,500만 달러 적자 정도로 좀 적자 폭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3분기에는 그 손익분기점에 거의 근접한 수준의 실적을 발표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계속해서 적자였는데 적자에 여전히 적자기는 하지만 이 분기 실적이 손익 분기점 근처까지 갔다. 이제 드디어 이익의 흑자가 멀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10% 이상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락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업종이 좀 특징적이었는데요. 뭐 중국 이슈도 있고 마카오 이슈도 있고 여행객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모건 스탠리가 카지노 업종에 대한 이익 추정치를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장 끝나고 페덱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운송업체죠,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순이익이 예상보다 좀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은 뭐 공급망 이슈도 계속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노동 비용 같은 경우에도 고용이 좀 어려워지면서 노동 비용도 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연간 실적에 대해서도 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뭐 이렇게 비용이 늘어나고 이 고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한 게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소재라든지 산업재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업체들한테는 좀 주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이거는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빨간 시황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기는 한데요.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비가 그치기는 했는데 굉장히 날씨가 쌀쌀해졌더라고요. 낮에는 덥고 그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쌀쌀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투자자 여러분들 이 연휴 마지막 날 좀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그래도 좀 아침 저녁으로 추운 날씨 이어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